업무도 바쁜데 자꾸 이렇게 부르시면 곤란해요. 어우, 또 왔어. 오늘은 비껴나가지 못할 거야. 아이고, 오늘 쫙 조사해놨어 내가. 자, 가보자고. 이름 이름 이야? 네. 그래. 회사 주식회사. 신입사원 뽑나? 연봉 얼마야? 갑자기 연봉 밝혀도 되나요? 연봉 얼마야? 3만 원 정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료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몇 가지 할 거예요. 네. 예. 먼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벽산에서 인사 담당을 맡고 있는 박수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벽산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주식회사 벽산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재료들, 자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건축 자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조사한 바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조사한 바를 좀 알아보기 이전에 네. 그 인사 키포톡에 있어요. 신입사원 연봉이 X나 돼요. 네네네. 어우, 되게 많네요. 근데 요즘은 중견기업들도 네. 급여나 복리후생에서 대기업하고 거의 뒤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벽산이 매출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3천억에서 조금 왔다 갔다 빠지고 3천에서 왔다 갔다. 네네. 근데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네. 올해는 아마 공시가 조금 떨어지게 나올 수 있는데 3천억 좀 못 미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일 연결로 말고요. 네. 상승률이 엄청 낮은 거 아니에요? 연봉 상승률은 네. 낮진 않았어요. 낮진 낮진 않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네. 둔화되면서 이런 연봉 상승률도 같이 좀 둔화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대략 네네네. 어느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차이가 있는데 네네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일단 사원 대리는 네. 저희 거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초봉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 거의 준해요. 네. 준한 형태로 받고 있는 형태인 거고 과차장 가면서 이제 조금 둔화되긴 하는데 네. 그거에 따른 고가 수당이 따로 표현돼 있어서 저희가 설정돼 있어서 직급별로 뛴다고 하면 1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많이 뛰는데요? 네. 괜찮네. 네. 벽산 일단은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첩보원들에 의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이걸 한번 제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의 비전이 과거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직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답니다. 안주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조업의 특성은 동일한 제품을 다량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환경 법규에 적절하게 변화 대응을 하면서 기준을 네. 맞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직원들까지 다 알 수 있게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바뀌어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하고 네. 변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더딜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더디는 거 인정 일단. 더디게 일어나고 있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한테 맞는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 덜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가라는 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럼 노력하고 있나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나 그런 트렌드로 오고 있는 4차 산업에 맞춰서 이런 제조 기반 시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로봇 샀어요? 로봇가 지금 아직 나오진 않죠. 예. 네. 로보틱하게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사람이 하는 단순한 일들을 네. 조금 더 손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로 그렇게 개선하는 그런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무 환경 또 영업 환경 또 생산 환경에 대해서 네.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벽산 전체 방향이 내외장재 그러니까 건축 자재에서 벗어나진 않나 보네요. 그렇죠. 저희 창업주의 정신 자체도 네. 이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런 제조업, 특히 건설 산업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이 네. 가장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이다라고 해서 이 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창업 이념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이 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회사 언제 설립된 거예요? 한 50여 년 됐어요. 되게 여러 가지- 오래됐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운동할 때 스트레이트 굴곡된 꼬불꼬불한 스트레이트라고 있는데 그거를 생산하면서 아마 건축자들이 쉽게 보는데 라고 저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외비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리뷰가 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시장 현황과 이해할 수 없는 설비 투자 결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자체가 어렵다.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군에 대한 얘기로 좀 보여지는데 이건 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그런 네. 정보원분이 직급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업의 특성을 정보 많이 무시하는 이해하고- 겁니까? 네네. 깊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네. 이게 급격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산업의 특성은 아닌데 그건 내가 이해됐는데 네네. 요런 게 하나 있었나 봐요. 이해할 수 없는 설비 투자 결정. 이런 뭐 이슈가 있었나요? 알 수 없는 설비 투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해할 수 없는 네. 설비 투자. 그분을 다 일일이 이해시킬 수는 없겠죠. 경영진이 가갖고 네. 자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런 설비 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설비 투자에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단기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투자는 네. 비용은 단기간에 잘했다 못했다는 나오지만 투자는 단기간에 잘했다 못했다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해 봤을 때 저희가 네.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고 투자에 대한 완결을 봤을 때 열매를 거두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건설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한테 지금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왜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첩보원에서 들어온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고인물은 섞여 되어 있다. 투자부터 인사이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고인물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거 약간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노하우들이 사실은 쌓여져 가서 네. 그런 기술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분들은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요. 나이는 늙지만 기술은 경험 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고인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고인물이라는 네네. 단어가 이제 회사는 바뀌려고 해도 사실 네. 이제 위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네네.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네. 이제 혁신하려고 개선하려는 마음이 없을 경우 이제 밑에 있는 젊은 층들이 네네. 고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회사가 네. 지금 그 많이 변화를 꽤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업무 방식도 네네. 이제 그 근로 시간도 52시간으로 이제 단축이 됐잖아요. 사무직 네. 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일을 해야 되는 예. 업무의 몰입도가 더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됐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업무들 또 이런 업무의 몰입을 통해서 회사가 변화하다 보니 조직 구조, 업무하는 방식 많이 지금 개편이 되고 바뀌고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윗분들 이제 팀장급, 이제 부장급들이 네네네.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요. 이제 그래요?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은 좋고 반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회사가 점점 발전하고 비전이 달라진다. 이거는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예 휴가가 없다. 이라는 평들이 좀 있는데 네네. 실질적인 복지는 좀 어떤가요? 실질적인 복지는 아까 뭐 네. 학예 휴가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휴가를 학예 휴가라고 하기보다는 연휴 휴가로 해서 본인의 연차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추가 연차는 없다는 거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가 개인별로 다 부여되잖아요. 딱 그 법에 의해서.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건데 네. 연차 쓸 때 결제 라인 봤습니까? 소속 팀장한테 업무 이렇게 그 조율을 해서 이때 좀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차를 쓰는 형태인 거죠. 아, 그 말하고 쓴다. 네. 결제를 받는 법. 연차를 왜 결제를 그런 회사 있어서요. 그런가요? 네. 그 인원이 부족하다. 이건 좀 어떻게 해요? 인원은 예전처럼 풍부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는 사실 아니에요. 업무에 몰입하고 업무가 8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조금씩 업무가 타이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네. 사실입니다.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족 같은 회사다라는 좋은 리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량 이꼴 능력으로 생각하는 꼰대들이 널렸다. 그리고 다소 강제적인 동호회 활동이 있다. 결국은 약간은 꼰대 기질이 있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어요. 네. 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꼰대라는 표현과 강제적인 그 동호회 활동 아마 동호회 활동. 그걸로 인해서 추론해 볼 때 거의 한 신입사원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누군지 추론하지 마세요. 누군지 유추하지 마세요.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본 네. 거고요. 네. 저희가 볼 때 사실 일단 동호회부터 저희가 젊은 층도 많다 보니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이에요. 본인들끼리 뭐 회식도 하고 네. 다양한 뭐 어울림도 갖고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신입사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그래도 강제적으로 다양한 그런 것들 해보면 강제 어떠냐 맞네 그러면. 강제 맞네요. 라고 권유를 해요. 왜냐면
조직 적응에 있어서 네. 사실은 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이해하고 네.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입장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업무의 영역과 여러 가지 폭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한번 경험해보고 본인들이 좀 친해질 수 있으면 본인의 일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싫으면 사실은 안 들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싶으니까 선배들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럼 신입사원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도 요거는 약간 강제적으로 느낄 수는 있긴 있겠어요. 신입사원에 있어서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신입사원도 요즘은 차장님 와가지고 네. 그래 해야지 하면 이제 느끼거든요. 그럴까봐 제가 안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술 얘기하셨잖아요. 네, 술. 아마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신입 직원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공교롭게 네. 그 친구가 들어간 소속 팀에 술을 좋아하는 선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팀이나 부서에. 네네. 네. 저희 팀도 지금 인원이 네. 팀장님 포함해서 6명인데 실제로 3명이 술을 안 먹어요. 네, 저도 술 먹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정말 그런 문화가 조금 있었어요. 이제는 시대적 문화가 바뀌고 해서 네. 술을 강요하거나 막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 119 캠페인도 하거든요. 119요? 네,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되면서 또 장시간 뭐 이렇게 회식한다고 그러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도 있어요. 1차만 네, 한 가지 술로 한 가지 술로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만약에 회식을 하더라도 네. 회식은 강제하지 말고 사전에 얘기를 좀 해줘서 네. 조금 이렇게 그 간단하게 끝내고 기분 좋게, 그리고 꼭 술 회식 말고 네. 뭐 문화 회식을 하지 다른 방향으로도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제보를 해주신 첩보에 의하면은 주량 이꼴 능력으로 생각하는 꼰대들이라는 게 결국 뭐 술을 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친화력이 뛰어난 친구들, 이제 사바사바 잘하는 친구들, 속된 말로 그런 친구들이 결국 능력이 좋은 걸로 평가를 받아서 좋은 고가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평가를 못 받은 모양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 다양한 변화라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젊은 그 밀리너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본인에 대한 어떠한 그 명확한 경험이 확실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 또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대에 맞춰서 조금 그 평가 방식에 이런 것도 변화를 좀 주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을 좀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려고 제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사와의 마찰이 가장 많은 것 같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직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이 뭐 연봉도 있겠지만 아마 관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고 할 때도 그런 관계성을 사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면접도 3차 면접이라서 따로 진행도 하고요. 네. 그런 관계성 때문에. 근데 직무별로 조금 편차들은 있어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면서 사람도 뽑기도 하고 그런 리텐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기 문화를 갖춰주기 위해서 공채로도 꼭 뽑기도 해요. 왜냐하면 혼자보다 같은 동기들끼리 있으면 좀 더 적응하는 부분이나 서로 위로받고 어울리고 하는 부분에 또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 같은 팀 소속 팀에는 여러 명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혼자 들어가면 또 그 관계에 의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런 좀 좋은 평도 있었어요. 색다른 평인데 면접장 분위기가 좋다.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미지가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면접을 3번이나 본다고요? 네, 면접을 3번 봅니다. 어떻게 보길래 이런 평들이 좀 올라오죠? 첫 번째 면접, 1차 면접은 실무진 위주로 면접을 좀 치릅니다. 그래서 네네. 실무 역량을 좀 확인을 하고요. 2차 면접 때는 이제 경영진 면접, 경영진이 판단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됐을 때 3차 면접에 있어서는 행동 면접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떤 관계성형들, 저희가 합숙을 하는데요. 1박 2일로 면접을 통해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썼던 이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도 좀 깊이 있게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어떤 가치관과 성향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좀 들어보곤 해요. 그래서 가장 잘 맞는 친구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듣다 보니까 네네. 되게 이제 변화에 네. 나름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정직하고 우직하게 쭉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산업군의 특성상, 네. 이제 제조업의 특성상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차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회사는 참 이런 점이 좋다. 네. 이런 점이어서 후배들한테 진짜 추천한다. 이렇게 좀 어떤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첫 번째 안정적으로 입사를 하셔서 자식 노릇 또 부모 노릇 또 결혼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전통 제조업에서 변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함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존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기 네. 전에 네. 아주 재미있는 첩보가 들었어요. 블라블라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로 회사를 홍보하고 있는 박 차장이 제일 큰 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좋은데 회사가 정말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채용 설명회도 오프라인도 가보고 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회사를 좀 알리면 취업준비생들 벽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벽산에 대한 안티글을 올리다가 나도 올라가는구나. 일면에서 내가 뭐라고.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벽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이걸 보고 있는 취준생들도 많이 알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직하고 천천히 가지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었어요. 네. 회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에게 있어서 벽산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신입사원들 채용하고 할 때도 꼭 해주는 얘기인데 제가 다닐 동안은 최고의 회사고요. 제가 소속된 팀은 제가 일할 동안 최고의 팀이고요. 내 마음속에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도 조금 더 실행 위주로 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열정을 생기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